반갑습니다. 김성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이나 보험보상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후유장애, 그중 이제 영구적 장애와 한시적인 장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구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일시이익이라던가 상실수익액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고 시점부터 영구적으로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떤 그 노동능력이 감소된 부분을 전부 적용받아가지고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라던가 손해 합의금 항목 중 쟁점이 되고 보상 범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이제 보험보상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어떤 장애 진단서 아니면 의료 감정 내용들인데 그런 어떤 배상약적 평가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한시장애 몇 년이다, 영구장애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보상 범위,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한시장애가 적용되면은 이제 육체적인 훼손 상태, 예를 들어서 뭐 팔이 골절이 됐다. 그러면 이 골절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노동 능력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 영구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시점부터 일할 수 있는 기간 전부 다가 그런 어떤 육체적 훼손 상태가 계속 잔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영구장애가 인정이 되는 게 좋긴 좋겠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영구장애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고가 크게 발생을 해도 요즘은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고 내용들을 봐도 뭐 예전처럼 척추가 심각하게 골절돼서 뭐 유압수를 했다거나 십자인대가 심각하게 파열돼가지고 재건수를 했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라던가 차량의 어떤 그 안정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영구장애가 발생되는 분은 흔하지 않고요. 영구장애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내가 뭐 주치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애진단서에 배상의학적으로 영구장애 진단이 들어갔는데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쟁점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구장애 부분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이제 요새도 이제 뭐 자기네가 자문을 받아서 영구장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아니면은 보험사 쪽이랑 얘기를 하셔서 제3의 대학병원을 동시감정을 가시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게 전문가 통해 가지고 이게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영구장애가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한시장애를 주장하는 부분들을 많이 인정해야 되나 인정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의문점이 생긴다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부분들을 치료받는 병원의 주치의들하고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에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전문가를 좀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어떤 육체적 훼손 상태가 인정되는 어떤 진단들은 보게 되면은 뭐 척추 압박골절 중 유압수를 한 상태 아니면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얼굴에 화상으로 흉터를 입었거나 심각하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봉합술을 해도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상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랑 신경학적으로 뇌손상에 의해서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 초기에 진단서에 진단명 확인하시고 동력 있는 손해배상사들한테 이게 어느 부분에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한시장애가 적용 가능할지 한시장애 기간이 얼마나 적용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떤 노동력 상실률과 장애 기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의료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낮게 인정해서 손해보상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낮게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피해자분에게 최대한 보상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대립되는 관계에서 장애 기간이라던가 노동능력 상실률의 장애율은 항상 쟁점이 되면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시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안마다 한시장애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시장애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골절 형태, 골절 위치, 그 다음에 손상 부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유무가 달라지고요. 뭐 한시장애라도 보상을 받는다면 상실수익액 같은 게 적용돼서 보상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들 꼭 알아보시고 본인의 어떤 권리의 상실이 없도록 노력하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김송사의 이야기는 영구장애와 한시장애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해봤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상담창구 이용하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우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김손사를 검색하세요.